안녕하세요.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국가보도설 2부입니다. 일부를 많이 과도하게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외환 위기 때와 너무 비슷하다. 문가 정부 집권 초기 방탕한 퍼주기로 나라 곳간이 거들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펑펑 내쓰다가 국가 부채 비율이 50%를 육박하면서 IMF에게 위험 신호까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을 폭등시켜서 소주성 정책을 실시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부도와 폐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러지면 실업 대란으로 폭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이들 부실을 막기 위해 민간은행에게 대출금 만기 연장과 지불 유예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년 3월 이후에 나타날 국가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내년 3월에 일시불로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342조 원입니다. 작년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 연장 상환 유예한 총액이 222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말에 연장시킨 것이 1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총 342조 원인데요. 내년 3월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들입니다. 지금 못 갚는 빚을 내년 3월에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들 채권은 부실 채권입니다. 부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342조가 내년 3월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실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여파는 우리 경제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 없이 잘 살았던 나라가 5년도 채 되기 전에 온통 나라는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적자가 아닌 공공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문가는 집권 초기 겁대가리도 없이 최저임금을 16%나 폭등시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거 파산시켰습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세계 망측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부채의 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들나고 있던 한국 경제에 피니시 블러를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실체도 없는 K-방역에 매달리다가 백신 확보조차 못하고 아직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사회를 통제하는 행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차단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그 국가는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고 소비와 생산 그리고 고용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기 과열 상황을 맞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로 작년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우리와 정반대 경제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가 정부는 4년 동안 수백조를 투입해서 사회주의 실험을 하다가 이제야 사회통제, 락다운을 풀고 경기 확장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백신 확보에 비상일 때 문가는 K방역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경기 과열을 우려하고 긴축 정책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야 경기 확장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무능이 5천만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곧 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선진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습니다.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는 금리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1천조, 가계부채 2천조, 기업부채 2천조 등 총 5천조의 부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은 반드시 금리를 인상할 것인데 만약에 내년에 3%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이자가 150조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지금까지 못 갚고 있는 지불 연기된 대출금이 342조나 쌓여 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을 빼고 견딜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없을 것이고 은행은 덩달아 또 부실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난 6월 은행감독원에서는 한국금융권의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만기 연장된 대출금은 부실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이들 부실 자산을 위험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문가 정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후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른 총체적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1. 지금 대선에 매몰되어 있어서 어떤 위기에도 직감하지 못하고 시한폭탄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 내년 3월까지 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출금은 342조는 이미 부실 채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파생된 채권은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하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의 BIS 비율 8%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질 것이고 금융시장은 더욱더 경색되어 나갈 것입니다. 4.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죽음입니다. 아직도 4단계 방역조차 풀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파산입니다. 현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은 한국에는 돈의 세상, 부자들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좌파들은 평소 부자와 대기업이 없어져야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펴는 정책의 결과는 항상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기회를 주었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심각한 부의 불평등만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